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은 머지않아 모두 소멸됩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듣는다면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주 역시 인간처럼 서서히 나이를 먹어갑니다. 물론 노화에 의한 변화로 보자면 인간에 비해 훨씬 긴 시간이 걸릴 거고 수십억 년, 수조 년, 수천조 년 단위의 이야기라 좀처럼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이 소멸했을 때 영원한 어둠에 남는 유일한 천체, 그것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시대는 언제 올까요? 그럼 그 시대마저 끝난다면 뭐가 남을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자,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서둘러서 시작해 볼게요. 우주의 앞날. 우주의 역사는 빅뱅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늘이나 물질이 생겨났고 그 후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별들은 저 멀리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지금도 밤하늘에서 열심히 반짝이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것 같지만 별에도 수명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태양의 여명은 앞으로 50억 년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또 다른 별이 태어나기는 하지만 은하의 가스와 티끌은 결국엔 다 떨어져 더 이상 또 다른 천체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운 좋게 태어난 별들도 결국 소멸해버리고 말겠죠. 별 중에서도 수명이 특히 긴 적색외성은 아주 오랫동안 연료를 소비하는데 이 별 역시 100조 년 후에는 수명을 다하게 되며 우주에는 항성의 잔해, 백색외성과 중성자성, 블랙홀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조차 영원하지 않아요. 양성자나 중성자, 전자조차 결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붕괴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원자, 즉 우리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자의 붕괴가 일어나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백색외성과 중성자성도 소멸하고 남는 것은 소립자의 희박한 바다를 떠도는 블랙홀 뿐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블랙홀 시대의 개막이죠. 이때는 10의 41승년 후에 찾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숫자를 조금 더 잘 상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가요? 그럼 이제 블랙홀의 시대마저 끝나는 10의 92승년 후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아니, 더 이상은 힘들죠. 아무리 노력해도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블랙홀의 시대는 끝이 나는 걸까요? 블랙홀도 소멸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 걸까요? 네, 정말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블랙홀과 호킹 방사. 우주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위의 시공을 일그러뜨리는 기묘한 천체. 그것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경계를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중력의 특성 때문입니다. 공간을 탄력 있는 매트리스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에 있는 행성이나 항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질량에 따라 매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대질량이라 안쪽에서는 시공의 왜곡이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이 생길까요? 이 블랙홀에는 복수의 타입이 존재하며 각각 형성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먼저 항성 블랙홀. 이런 유형은 대질량 천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생겨납니다. 대질량 천체가 초신성 폭발이라는 화려한 최후를 마치고 나면 중력에 의해 천체의 잔해가 안쪽으로 무너지듯이 수축합니다. 그 결과 과거 밝은 항성이 있던 자리에 블랙홀이 생겨나는 거죠. 다음으로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이 타입은 태양의 수십억 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와 질량을 갖고 있으며 항성 사후가 아닌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가스와 먼지 구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신기한 블랙홀 중에서도 특히 이질적인 존재, 중간 질량 블랙홀인데요. 이 타입은 별의 사후에 태어나기에는 너무 무겁고 초대질량 블랙홀이라 하기에는 너무 가볍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초기의 블랙홀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초고밀도의 물질이 말 그대로 공간을 압축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블랙홀은 증발합니다. 블랙홀은 고온의 천체와 마찬가지로 입자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사상의 지평선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방사선은 블랙홀의 내부가 아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상의 입자와 반입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 입자와 반입자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며 서로 충돌하면 소멸합니다. 바로 마법보다 조금 복잡한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자와 반입자 세트가 사상의 지평선과 아주 가까운 장소에서 발생하면 세트 한쪽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떨어지지 않은 쪽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블랙홀 주변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며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모두에게 사랑받은 유명한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호킹 방사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들수록 온도는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블랙홀의 죽음이 관측된 적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격렬한 대폭발을 거쳐 사라질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시대. 블랙홀이 유일한 천체가 되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보다 훨씬 어두워질 겁니다. 아주 긴 파장을 가진 저에너지 광자가 공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보고 싶다면 호주 대륙급으로 커다란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빛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 접시의 스프조차 데울 수 없는 아주 약한 저온의 방사선입니다. 과거 우리 은하가 있던 자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과 그것을 둘러싼 100만 개의 소형 아이들만 남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각의 궤도를 따라가면서 합체를 반복하고요. 때때로 초대 질량 블랙홀끼리도 서로 충돌하며 하나로 합체합니다. 그럼 이 무렵에는 모두 몇 개의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주 대량입니다. 그 수는 지금 있는 항성의 1조 곱하기 1조 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소박한 의문이 있는데 블랙홀의 시대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탄소 생물은 양성자가 붕괴하면 소멸하는데 그럼 탄소 생물 이외의 생명체는 어떨까요? 생물은 온도에 의존합니다. 즉, 온도가 대사와 반응 속도, 생각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발열 능력이 낮은 블랙홀의 시대에는 온도가 절대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생물이 출현한다면 사고는 느리고 움직임은 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 느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다 아는 데까지 100년은 걸릴 거예요. 한편 반대로 말하자면 그 생물에겐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시대는 우주가 별로 가득했던 아주 짧은 시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지면 영원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 한없이 작은 소립자만이 정처 없이 빈 공간을 떠도는 겁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완전히 우울한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다행히 블랙홀 소멸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이 가진 작은 가능성이죠. 이 우주의 진공은 실제로는 최저 에너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도 가까운 어둠의 어딘가에서 우연히 일어난 터널 효과로 인해 진정한 진공이 생기고 그 진공의 거품이 빛의 속도로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답니다. 버블 속에서는 마치 거울나라처럼 지금의 모든 물리 법칙이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진정한 진공 거품 안쪽에 새로운 우주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우주에도 지적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SF 작가에게 맡기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